기밀 데이터가 공개됩니다. 미국도 놀라버린 퍼펙트 기술. 세계 첫 수직 이착륙 무인기. 한국의 기술로 날다. KF-21 한국형 전투기. FA-50 경공격기. LAH 소형 모장 헬기. 국방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국방과학연구소는 유인 항공기와 함께 작동하도록 설계된 한국 공군을 위한 은밀한 드론 편대 개발을 돕기 위해 플래그 캐리어 대한항공을 최근 선정한 것으로 외신들은 전했다. 대한항공사 방산 담당자는 성명을 통해 이들 드론 중 서너 대가 전투기를 지원하고 호위할 뿐만 아니라 정찰, 전자전, 정밀 타격 작전 등 자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념은 보잉 디펜스 오스트레일리아와 호주 왕립공군이 공동으로 개발한 호주의 충성스러운 윙맨 프로젝트와 유사한 것으로 보이며 전투기 크기의 MQ-28A 고스트 박쥐 자율 무인 항공기와 유사하다. 지난해 개발이 시작된 이 무인 비행체의 기본 설계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에드는 현재 대한항공과 함께 세부적인 설계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10년 이상 드론을 설계 및 제조하고 시험 비행을 수행하며 스텔스 항공기 기술을 개발해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랜드 코퍼레이션의 선임 국방분석가 브루스 베넷은 은밀한 전투 무인 항공기가 전투기 조종사에게 새로운 종류의 윙맨으로 배치되어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매우 정교한 인공지능이 필요할 것이며 시스템은 공대공 전투 및 또는 적의 방공 방어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억제하는 것과 같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베넷은 말했다. 또한 드론이 어떤 종류의 고장을 경험했다면 드론이 추락할 것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내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무인 공중기 UAV는 적이 프로그래밍에 액세스할 수 없도록 스스로를 파괴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대한항공이 개발하는 소프트웨어에 많은 부분 의존할 것이다. 문제는 전투기가 조종사가 작동하기에 이미 비교적 복잡하기 때문에 조종사를 지원하는 무인 항공기는 상당한 양의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하므로 UAV는 지원 중인 전투기 조종사가 제공한 임무만으로도 벅차다.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나온 대한항공 발표는 북한의 침략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잠재적 공격에 대응할 수 있는 자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평양에 대한 군사적 기술적 우위를 확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 공군이 드론과 함께 어떤 항공기 유형을 사용할지는 불분명하지만 7월에 첫 비행을 실시한 현지에서 개발한 KF-21 보라마에가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전투기에는 2개의 좌석 변형이 있어 한 조종사가 항공기를 조종하고 다른 조종사는 무인 항공기를 제어할 수 있다. 군사 항공 전문가 로빈 플레더먼은 현대 한국 공군력, 대한민국 공군 투데이라는 책의 저자로 이 은밀한 드론은 의도한 역할에 따라 다른 구성으로 올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면서 일부는 자살 공격 임무에 사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은밀한 승무원이 없는 플랫폼을 사용하면 몇 가지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수천 킬로미터의 사거리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다수의 UAV 무리는 평양의 방공을 관통하고 압도할 수 있음으로써 서울의 전략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다. 일단 경쟁하는 연공에 도착하면 이 무인 항공기는 유인 항공기 대신 북한 방공 시스템이 자신의 위치를 밝히고 UAV를 공격하는 데 미사일을 먼저 소비하도록 강요하는 속임수로 사용될 수 있다. 이로 인해 북한의 주요 자산과 시설은 공습에 취약해질 것이며 동시에 한국 전투기 조종사에 대한 위험을 제한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공중 우월성을 확보하고 다른 항공기가 북한 연공에서 작동할 수 있는 길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른 드론은 감시 또는 장거리 공격을 위한 표적을 탐지하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 로빈 플레더먼은 데이터 링크 시스템이 장착된 무인 항공기는 목표 정보와 이미지를 공중뿐만 아니라 지상의 다양한 수신기로 거의 실시간으로 전송할 수 있어 전장 지휘관에게 최신 상황 인식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의 또 다른 장점은 성공적으로 개발된다면 은밀하지만 값비싼 5세대 전투기를 획득할 필요성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로빈 플래더먼은 KF-21과 같은 오래되고 덜 은밀한 항공기가 드론을 앞으로 보내 적의 방공을 통과하는 경로를 정리한 다음 후속 조치를 취하여 자체 무기로 목표를 파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이러한 유형의 무인 항공기는 실제로 아티스트 렌더링에서 종종 묘사되는 방식으로 작업하기가 매우 어렵고 여러 UAV 가조종된 고속 제트기로 형성되어 비행하기도 쉽지 않다고 국방, 보안 및 국제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영국에 본사를 둔 싱크탱크인 RUSIV 선임연구원인 저스틴 브롱크는 말했다. 이러한 드론을 대량으로 배치할 수 있을 만큼 저렴하게 만들고 잠재적으로 소모품이 될 수 있도록 하려면 합리적으로 작고 단순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혼합된 구조물로서 빠른 제트기를 동반하는 데 필요한 범위, 속도 및 고도 성능과 조화시키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진정한 충성도 높은 윙맨 디자인은 빠른 제트기처럼 수행할 수 있다면 너무 비싸고 비효율적일 수 있거나 조종된 빠른 제트기에 묶여 독립적으로 작동할 때보다 훨씬 느리게 날아갈 수 있다. 어느 쪽도 이상적이지 않다. 고 브롱크는 강조한다. 대신 비교 가능한 힘 사이의 충돌을 위해 설계된 무인 항공기는 항공기가 아닌 군수품과 유사한 일회용 소모품 UAV로 비용 곡선의 매우 낮은 끝에 위치하거나 초음속 속도 아래에 보다 자율적이고 긴 내구성 작업을 위해 설계된 은밀한 자체 발사 및 착륙 무인 항공기로 제조되어 하이엔드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브롱크는 전한다. 후자는 전체 힘 패키지의 일부로 조종된 고속 제트기와 협력하여 사용될 것이지만 물리적으로 그들과 함께 비행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랜드 코퍼레이션의 베넷도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드론은 전투기보다 저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 500대의 유인 항공기에 해당하는 병력을 유지하면 한국이 200대의 제트기와 400에서 600대의 드론을 획득해야 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전투기의 가격이 훨씬 더 비싸짐에 따라 UAV는 실행 가능한 전력 크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다. 한국 프로그램은 아직 설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분석가들은 2025년 이전에 대한항공 스텔스 드론 프로토타입이 비행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 즉, 이 시스템의 변형이 초기 운영 능력에 도달하기까지 10년이 끝날 때까지 또는 그 이상이 걸릴 수 있지만 향후 몇 년 동안 추가 개발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드론 개발은 점진적인 과정이다. 한국 방위산업은 조종사가 원격으로 비행할 수 있는 드론을 개발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개선은 이러한 플랫폼이 스스로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베넷은 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많은 기능이 추가되어 유인 전투기가 역사적으로 수행한 임무를 대체하여 수행할 수 있다. 고 전망을 비교적 밝게 보았다. 2. 한국형 전투기 KF-21 최초 비행 성공 기념행사, 북핵 위협 억제 역할할 것. 한국형 전투기 KF-21 위 최초 비행 성공을 축하하는 기념행사가 개최됐다. 방위사업청은 28일 오후 경상남도 사천에 위치한 공군 제3훈련비행단에서 한국형 전투기의 최초 비행 성공을 축하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이현승 국회 국방위원장, 강구형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 정상화 공군 참모총장, KF-21 개발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이날 격려사를 통해 지난 20년간 KF-21 개발을 위해 헌신해온 KAI와 방위사업청, 공군, 협력업체, 학계와 연구소에 감사하다. 며 KF-21이 미래 전장을 지배하는 연공수호의 주역이자 북핵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 고 강조했다. 한국형 전투기는 KAI 주관으로 한국 인도네시아, 인니가 공동 개발하는 4.5세대급 첨단 전투기다.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 한국형 전투기 사업으로 시작했으며 2016년 개발 착수, 2021년 4월 시제 1호 기조립 완료 과정을 거쳤다. 이후 지난 7월 남해 상공에서 안준현 중령, 진, 위 조종하에 한국형 전투기의 1에서 2차 비행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한국형 전투기의 최초 비행 성공은 안전한 비행과 이착륙이 가능함을 확인했다는 의미다. 비행 시험 단계로 진입해 본격적인 성능의 검증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개발 과정에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2차 비행에서는 이륙과 착륙 때 바퀴와 제동 역할을 하는 랜딩 기어를 접은 채 실시됐다 점에서 의의가 있다. 첫 비행 때는 랜딩 기어를 내린 채로 시험이 이뤄졌다. 방위사업청은 한국형 전투기 개발 성공이 항공 선진국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와 더불어 세계 속의 강군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또 국내 항공기술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 전투기 개발과 성능 개량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춘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형 전투기는 현재 CJ1호기를 활용해 초기 건전성 시험을 완료했으며 영역 확장 시험을 진행 중이다. CJ2에서 6호기는 2022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비행시험에 투입될 계획이다. 비행시험은 초기 건전성, 영역 확장, 성능 검증, 무장적 합성, 군운 용적 합성 등으로 구성돼 단계별로 성능을 확인하고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향후 한국형 전투기는 2000여 회의 비행시험을 거쳐 2026년까지 시연평가를 진행한 후 체계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양산을 통해 공군에 전력화할 계획이다.